1번 고르신 분들 카드 위에 손을 올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는 카드가 아니라 오래 닫아둔 서랍 안에서 붉은 실 하나가 천천히 풀려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무료로 궁금한 질문 한 가지를 카드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태주시면 다음 리딩도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1번 분들은요, 지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꽤 잘하고 계세요. 누가 물으면 그냥 지났다고 말하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고, 바쁘게 지내면 잊힌다고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카드가 말하는 결은 조금 달라요. 맨 앞에 인연 동작 카드가 앉아 계시는데 이 카드가 참 조용히 사람 마음을 찌릅니다. 인연 동작 카드는 새 인연만 말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들어온 사람, 이상하게 끊어도 끊기지 않는 이름, 머리로는 정리했는데 가슴 한쪽에서 아직 숨 쉬고 있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1번 분들, 이런 적 있으셨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다가도 어떤 노래 한 소절, 지나가는 향기, 비슷한 뒷모습 하나에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이요. 그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그리운 건지, 억울한 건지, 다시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때의 나를 놓지 못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인연 동작 카드는 바로 그 지점을 보고 있어요. 이분과의 인연이 단순히 스쳐 지나간 가벼운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마음 안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옆으로 이어지는 카드가 매듭 카드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인연 동작 카드가 붉은 실을 들고 있다면 매듭 카드는 그 실이 그냥 예쁘게 이어진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점에서 단단히 엉켜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마음이 없어서 끊어진 게 아니라 말이 꼬였거나 타이밍이 어긋났거나 자존심 때문에 멈췄거나 누구 하나가 먼저 손을 뻗지 못해서 남은 결이 있습니다. 혹시 1번 분들, 그 사람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아직 남아있지 않으세요? 이게 참 마음 아픈 게 매듭 카드는 대놓고 울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끊어진 인연이면 차라리 울고 끝내면 되는데 이건 끝난 듯 아닌 듯 닫힌 듯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연락을 기다리다가도 막상 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먼저 하면 지는 것 같고, 안 하자니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은 6월에 마음이 단순히 새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난 2년의 한 장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쪽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결에 우물 카드가 나옵니다. 우물 카드가 참 깊어요. 겉에서는 물이 고요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바닥이 쉽게 보이지 않죠. 1번 분들의 마음도 지금 딱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는 1번 분들은 담담하고 차분하고 그 사람 얘기가 나와도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밤에는 마음이 깊은 우물처럼 내려갑니다.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 내려가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돌아섰을까? 사실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물속에서 하나씩 떠오릅니다. 우물카드는 감정이 아직 말라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밖으로 넘치지 않게 꾹 눌러 담고 있을 뿐이에요. 1번 분들, 혹시 요즘 스스로에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그만 생각해야지. 더는 기대하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마음 쓰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눌러두면 눌러둘수록 이상하게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건 미련이라는 한 단어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어떤 인연은 정리가 덜 된 채로 마음속에 남아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만드는 거울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물카드 옆에 오색 실타래 카드가 함께 나와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매듭 카드가 한 지점에서 꼬인 마음이라면 오색 실타래 카드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는 모습이에요. 좋아함, 서운함, 기다림, 자존심, 후회, 기대, 불안, 이게 한 줄씩 따로 놓여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색색의 실이 한 덩어리로 감겨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이 스스로도 헷갈렸을 거예요.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때 상처받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걸까? 이 카드들은
1번 분들의 6월 연하운이 단순히 누가 온다, 누가 연락한다 이렇게만 흐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실타래를 봐야 해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구분해야 하고요. 새 인연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직 지난 감정의 실이 발목에 감겨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예전 사람의 그림자를 덧씌우지 않게 됩니다. 1번 분들, 제가 이 카드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여러분은 사랑을 가볍게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 봅니다. 쉽게 돌아서지 않고 상대의 사정까지 헤아리려고 하고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을 나쁘게만 몰아가지는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힘드셨을 겁니다. 차갑게 미워하면 편한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상대가 못한 일도 보이지만 좋았던 순간도 같이 떠오르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마음의 우물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오색 실타래 카드가 나왔다는 건 풀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마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실타래는 아무리 엉켜도 한 가닥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잡으면 천천히 풀려요. 다만 급하게 잡아당기면 더 엉킵니다. 6월에는 1번 분들이 인연을 향해 뛰어가기보다 마음의 끝을 먼저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바랐던 게 무엇이었는지, 기다린 건 연락이었는지, 사과였는지, 아니면 그때의 나를 인정받고 싶었던 건지요. 그걸 알게 되면 6월의 연애운은 훨씬 맑게 움직입니다. 뒤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앞쪽 카드들이 마음속 깊은 곳, 풀리지 않은 실과 우물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이 인연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리고 바깥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올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해원동작 카드가 나와요. 해원동작 카드는 참 다정하지만 동시에 아주 분명한 카드입니다. 붙잡고만 있으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마음 안에 맺힌 것을 풀어내라. 오래 눌러둔 말을 안에서라도 먼저 꺼내라. 그렇게 말하는 카드입니다. 1번 분들, 이 카드가 나오면 실제로 상대에게 바로 연락하라는 뜻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내 안의 억울함과 미련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 사람에게 못한 말, 차마 꺼내지 못한 질문, 혼자 삼킨 서운함이 있죠. 그걸 계속 마음속에만 두면 새로운 연락이 와도 맑게 받지 못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해도 내 안에 쌓인 감정이 너무 많으면 그 말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아요. 반대로 새 사람이 다가와도 지난 상처 때문에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해원동작 카드는 1번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성불시켜도 된다. 꼭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아픈 모양 그대로 오래 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끝났든 아직 이어질 가능성이 있든 먼저 내 마음이 풀려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정성을 들여 내 마음을 살피는 것도 하나의 치성입니다. 남을 붙잡기 위한 정성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정성이에요. 그 옆에 신호동작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흐름이 참 묘합니다. 해원동작 카드로 안에 매듭을 풀려고 하니까 바깥에서 신호동작 카드가 움직여요. 이건 6월의 연락, 소식, 우연한 마주침, 누군가를 통한 이야기 혹은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작은 흔적처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주 거창한 고백이라기보다 마음을 한번 흔드는 신호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상대가 갑자기 내 소식을 확인한다든지 한동안 조용하던 사람이 무심한 듯 안부를 건넨다든지 혹은 공통 지인을 통해 그 사람 이야기가 들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1번 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마음을 다 쏟지 않는 겁니다. 신호동작 카드는 알림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방울이 울렸다고 문을 확 열어젖히면 내 마음이 또 닫힐 수 있습니다. 일단은 들으세요. 보고, 느끼고, 확인하세요. 6월에는 상대의 말보다 태도보다 지속성을 보는 게 좋습니다. 하루 반짝 다정한 말보다 며칠을 두고 이어지는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다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작은 신호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녀 카드가 결실 쪽에 앉아 있습니다. 비녀 카드는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꽂아 올리는 상징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분들은 6월을 지나면서 감정을 함부로 흩뜨리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를 다시 세우는 쪽으로 갑니다. 이건 냉정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연락 하나에 마음이 다 무너졌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사정만 먼저 봤다면 이제는 내 마음도 같이 보게 됩니다. 비녀 카드는 여성 인연의 카드로도 읽히지만 여기서는 1번 분들의 내면이 단정해지는 모습이 강합니다. 사랑을 기다리되 초라하게 기다리지 않는 것, 다시 만나더라도 내 기준을 잃지 않는 것, 새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난 상처를 변명처럼 들고 가지 않는 것, 이런 결이 보여요. 혹시 상대가 다시 다가온다면 1번 분들은 예전처럼 무조건 받아주기보다 조용히 묻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나는 예전처럼 혼자 기다리기만 하는 관계는 어렵습니다. 이렇게요. 마지막에 칠성님 카드가 수호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칠성님 카드는 별의 흐름, 인생의 큰 설계, 오래 두고 봐야 하는 복록을 말합니다. 연하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당장의 감정만으로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간을 두고 조정하는 인연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1번 분들 6월은 조급하게 결론 내릴 달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다시 이어질지 새 사람이 들어올지 혼자 마음 정리를 하게 될지 그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마음의 별자리가 다시 잡히는 달입니다. 칠성님께서 1번 분들 마음 위에 조용히 별빛을 내려주시는 그림이 보여요. 너무 어두워서 길이 안 보일 때 멀리 별 하나가 방향을 알려주듯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랑 때문에 내 중심을 잃는 선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락이 와도 내 생활을 무너뜨리지 말고 기다려도 하루 전체를 그 사람에게 바치지 말고 새 인연을 만나도 나를 작게 만들지 마세요. 1번 분들의 사랑은 원래 깊습니다. 다만 깊은 만큼 상대도 그 깊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못했던 말을 전부 적어보세요. 보내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꺼내기 위한 글입니다. 서운했던 말, 고마웠던 말, 아직도 묻고 싶은 말까지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또 맑은 물 한 잔을 머리맡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잠시 두고 마음속으로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매듭이 부드럽게 풀리게 해주세요. 좋은 인연은 맑게 이어지고 아픈 인연은 편안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6월에는 상대의 작은 신호 하나에 바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3번 정도는 흐름을 지켜보세요. 한 번의 연락보다 이어지는 태도가 진짜입니다. 1번 분들 리딩은 이렇게 보입니다. 오래 품은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은 아직 마음 안에서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의 핵심은 상대를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실타래를 푸는 데 있어요. 그렇게 풀고 나면 신호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신호 앞에서 1번 분들은 예전보다 훨씬 단정하고 품위 있게 선택하게 되실 거예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고르신 번호와 지금 가장 간절한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6월의 사랑이 1번 분들 마음을 아프게만 흔들지 않고 조금 더 맑고 편안한 쪽으로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보니까 첫 느낌이 참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마냥 가벼운 설렘은 아니에요. 조용한 방 안에 작은 촛불 하나 켜두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마음은 이미 조금 움직였는데 겉으로는 아직 아무 일도 아닌 척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독자분들께는 작은 감사 이벤트로 마음에 걸리는 질문 한 가지를 카드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리딩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분들 앞에는 선녀 카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딱 앉는 순간 분위기가 환해져요. 선녀 카드는 누군가에게 보이는 매력, 부드러운 인상,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호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선녀 카드가 너무 크게 웃고 있지는 않아요. 살짝 미소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지금 연애 흐름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또는 이미 마음이 닿은 사람이 있는데 그 관계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했어요. 친구인지 썸인지 그냥 호감인지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단계입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상대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별뜻 없는 안부 같았는데도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요. 내가 너무 의미를 크게 두는 건가 싶다가도 또 상대의 눈빛이나 말투를 떠올리면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선녀 카드는 그런 미세한 호감을 말합니다. 큰 고백보다 작은 표정, 긴 대화보다 짧은 말끝, 우연인 척 다가오는 관심이 더 강하게 잡혀요. 그런데 옆에 보자기 카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번 분들 마음이 왜 조심스러운지 보입니다. 보자기 카드는 무언가를 감싸고 숨기고 아직 드러내지 않는 카드예요. 마음은 있는데 펼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티를 내고 싶다가도 괜히 접어넣고 먼저 연락하고 싶다가도 손가락이 멈추고 누가 물으면 아니야, 그냥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마음을 싸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분들은 사랑 앞에서 꽤 신중하세요. 쉽게 들뜨는 사람처럼 보여도 진짜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말이 줄어드는 분들입니다. 이 보자기 카드는 지난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마음을 너무 빨리 열었다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나 내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일부러 감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상대가 명확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접어넣은 느낌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앞서가면 어떡하지? 상대는 별 생각 없는데 나만 설레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보자기 안에 고이 접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보자기는 숨김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걸 함부로 내놓지 않는 정성이기도 해요. 이번 분들 마음은 가볍게 흩어지는 꽃잎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기 전 조심스럽게 싸둔 선물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정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자리에 방울끈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참 예쁩니다. 방울 하나가 울리려면 끈이 당겨져야 하잖아요. 누군가 살짝 건드려야 소리가 납니다. 이번 분들 연하운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 계속 보자기 안에 있고 선녀 카드의 매력도 멀리서만 빛납니다. 그런데 작은 계기 하나가 생기면 갑자기 소리가 울려요. 연락이 시작되거나 약속이 잡히거나 우연히 대화가 길어지거나 누군가 둘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방울끈 카드는 연결고리입니다. 아직 단단한 약속은 아니지만 서로를 향해 당겨지는 실이 있어요. 특히 이번 분들은 6월의 사람을 통해 인연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 모임, 일상적인 자리, 온라인에서의 짧은 반응 또는 예전에 알던 사람이 다시 다가오는 식으로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완전히 닫힌 흐름이 아니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아주 조금만 열어도 상대가 그 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울끈 카드는 세게 잡아당기면 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너무 빨리 확인하려고 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바로 답을 요구하기보다 편안한 대화 속에서 상대의 반응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번 분들 6월에는 사랑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부드럽게 흔드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방울이 은은하게 울리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은근하게 전해질 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에 촛불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건 숨겨진 원인을 말하는데 이번 분들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바람이 있어요. 나도 이제는 따뜻한 사랑을 하고 싶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 말고 마음이 놓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소망입니다. 촛불 카드는 아주 큰 불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이번 분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안쪽에는 사랑에 대한 정성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나는 연애랑 안 맞나 보다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좋은 사람은 다 어디 갔을까 하면서도 막상 누가 다가오면 겁이 먼저 났던 적 있으시죠? 촛불 카드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에게는 촛불이 나오지 않아요. 아직 기대하고 있고 아직 기다리고 있고 아직 마음 한쪽에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비워둔 사람에게 나옵니다. 이번 분들 전반 흐름을 한 장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선녀 카드가 조용히 빛나고
보자기 카드가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방울끈 카드가 누군가와의 연결을 살짝 당기고, 촛불 카드가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바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번 분들 연애 운은 없던 사랑이 갑자기 폭발한다 라기보다 이미 주변에 있던 온기가 서서히 또렷해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상대도 여러분을 완전히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아직 확신을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단계예요. 이번 분들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력은 시끄럽게 튀는 매력이 아니라 오래 볼수록 마음이 놓이는 매력입니다. 말투가 부드럽다든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준다든지 아무렇지 않게 건넨 배려가 오래 남는다든지요. 6월에는 그런 매력이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숨기지만은 마세요. 보자기를 꽁꽁 묶어두면 아무도 그 안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살짝 풀어두셔도 괜찮아요. 다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작은 온도 정도는 전해도 됩니다. 뒤로 넘어오면서 카드의 물기가 맑아집니다. 앞에서는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보여주면 좋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맑은 물그릇 카드가 먼저 들어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이번 분들 6월 연애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함입니다. 밀고 당기기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 혼자 추측만 하지 않는 것, 상대의 말 한마디를 과하게 꼬아서 해석하지 않는 것, 마음을 맑은 물처럼 두는 게 필요합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정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큰 고백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잘 통합니다. 요즘 잘 지내요? 그때 말해준 거 생각났어요. 나 그 이야기 좋았어요. 이런 깨끗한 문장이 상대 마음에 닿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너무 멋있게 보이려고 하기보다 편안하고 진솔하게 다가갈 때 매력이 커집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따뜻함이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옆에 풍경 카드가 나옵니다. 바람종 카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카드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큰 바람이 아니라 살랑이는 바람이에요. 갑자기 인연이 뒤집히는 것보다 작은 소식과 분위기 변화가 먼저 옵니다. 상대가 평소보다 말을 더 건다든지 약속을 은근히 열어둔다든지 연락텀이 조금 달라진다든지 여러분을 대하는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분들 6월에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 카드가 말하는 신호는 아주 미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이 변화가 여러분이 조금 맑아졌을 때 더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맑은 물그릇 카드가 먼저 나오고 풍경 카드가 이어지잖아요. 마음이 탁할 때는 좋은 신호도 의심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혹시 나만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런데 마음을 맑게 두면 상대의 진심과 가벼운 말이 구분됩니다. 이건 촉이 날카로워지는 흐름입니다. 따뜻하지만 흐리멍덩하지 않아요. 오히려 맑아서 더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결실 쪽에 비단함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6월 후반으로 갈수록 이번 분들 마음에 귀한 제안이나 소중한 대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단함 카드는 아무에게나 여는 함이 아니에요. 안에 귀한 것을 담아두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상대가 마음을 쉽게 흘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격식을 갖추거나 진지한 태도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꼭 고백이라는 단어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관계가 한 단계 더 소중하게 다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둘만 따로 보자는 말이 나올 수 있고 평소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나중에 같이 가요. 같은 말로 앞으로의 시간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미 썸이 있는 분들이라면 관계의 이름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싶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솔로인 분들이라면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나 만남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비단함 카드는 급하게 열면 안 됩니다.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함을 들고 오는지 차분히 봐야 해요. 마지막에는 해수가늠 카드가 수호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이 카드는 참 따뜻합니다. 마음에 쌓인 불안, 예전의 눈물, 사랑 앞에서 괜히 움츠러드는 감정을 부드럽게 씻어주는 흐름이에요. 이번 분들은 6월에 사랑을 통해 상처가 더 깊어지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회복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오래 굳어있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스스로도 나 아직 사랑할 수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해수관음 카드는 절대 재촉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다시 밀려오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오늘은 용기가 나다가 내일은 다시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걸 실패라고 보지 마세요. 감정은 계단처럼 딱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결처럼 오갑니다. 중요한 건 물결이 결국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입니다. 이번 분들 6월의 물결은 닫힘보다 열림 쪽입니다. 불안보다 회복 쪽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6월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가벼운 안부를 먼저 건네보세요. 너무 진지한 말 말고 상대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프로필 사진이나 자기소개, 자주 쓰는 말투처럼 나를 보여주는 작은 창을 조금 다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녀 카드와 비단함 카드가 같이 있으니 이번 분들은 본인을 예쁘게 정돈했을 때 인연운이 더 잘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에게 맞는 인연은 맑게 다가오고 나를 흐리게 하는 관계는 부드럽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번 분들 6월 연애운은 참 조심스럽고도 예쁩니다. 이미 매력은 올라와 있고 감춰둔 마음도 있습니다. 연결의 신호도 있고 꺼지지 않은 바람도 있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을 맑게 두면 작은 변화가 들리고 그 변화가 귀한 대화나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리딩의 마지막을 해수관음 카드가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무너지기보다 사랑을 통해 조금 회복되는 달로 읽힙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번 분들의 진짜 매력은 편안함과 따뜻함에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분 옆에서 숨을 고를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6월에 빛납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 보내주시고 고르신 번호와 지금 가장 궁금한 연애 질문 한 가지 남겨주세요. 이번 분들의 6월 사랑이 급한 불꽃이 아니라 올해 따뜻한 촛불처럼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뒤로 넘어오면서 카드의 물기가 맑아집니다. 앞에서는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보여주면 좋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맑은 물그릇 카드가 먼저 들어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이번 분들 6월 연애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함입니다. 밀고 당기기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 혼자 추측만 하지 않는 것, 상대의 말 한마디를 과하게 꼬아서 해석하지 않는 것, 마음을 맑은 물처럼 두는 게 필요합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정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큰 고백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잘 통합니다. 요즘 잘 지내요? 그때 말해준 거 생각났어요. 나 그 이야기 좋았어요. 이런 깨끗한 문장이 상대 마음에 닿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너무 멋있게 보이려고 하기보다 편안하고 진솔하게 다가갈 때 매력이 커집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따뜻함이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옆에 풍경 카드가 나옵니다. 바람종 카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카드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큰 바람이 아니라 살랑이는 바람이에요. 갑자기 인연이 뒤집히는 것보다 작은 소식과 분위기 변화가 먼저 옵니다. 상대가 평소보다 말을 더 건다든지 약속을 은근히 열어둔다든지 연락텀이 조금 달라진다든지 여러분을 대하는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분들 6월에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 카드가 말하는 신호는 아주 미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이 변화가 여러분이 조금 맑아졌을 때 더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맑은 물그릇 카드가 먼저 나오고 풍경 카드가 이어지잖아요. 마음이 탁할 때는 좋은 신호도 의심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혹시 나만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런데 마음을 맑게 두면 상대의 진심과 가벼운 말이 구분됩니다. 이건 촉이 날카로워지는 흐름입니다. 따뜻하지만 흐리멍덩하지 않아요. 오히려 맑아서 더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결실 쪽에 비단함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6월 후반으로 갈수록 이번 분들 마음에 귀한 제안이나 소중한 대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단함 카드는 아무에게나 여는 함이 아니에요. 안에 귀한 것을 담아두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상대가 마음을 쉽게 흘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격식을 갖추거나 진지한 태도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꼭 고백이라는 단어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관계가 한 단계 더 소중하게 다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둘만 따로 보자는 말이 나올 수 있고 평소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나중에 같이 가요 같은 말로 앞으로의 시간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미 썸이 있는 분들이라면 관계의 이름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싶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솔로인 분들이라면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나 만남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비단함 카드는 급하게 열면 안 됩니다.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함을 들고 오는지 차분히 봐야 해요. 마지막에는 해수가늠 카드가 수호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이 카드는 참 따뜻합니다. 마음에 쌓인 불안, 예전의 눈물, 사랑 앞에서 괜히 움츠러드는 감정을 부드럽게 씻어주는 흐름이에요. 이번 분들은 6월에 사랑을 통해 상처가 더 깊어지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회복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오래 굳어있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스스로도 나 아직 사랑할 수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해수가늠 카드는 절대 재촉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다시 밀려오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오늘은 용기가 나다가 내일은 다시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걸 실패라고 보지 마세요. 감정은 계단처럼 딱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결처럼 오갑니다. 중요한 건 물결이 결국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입니다. 이번 분들 6월의 물결은 닫힘보다 열림 쪽입니다. 불안보다 회복 쪽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6월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가벼운 안부를 먼저 건네보세요. 너무 진지한 말 말고 상대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프로필 사진이나 자기소개, 자주 쓰는 말투처럼 나를 보여주는 작은 창을 조금 다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녀 카드와 비단함 카드가 같이 있으니 이번 분들은 본인을 예쁘게 정돈했을 때 인연운이 더 잘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에게 맞는 인연은 맑게 다가오고 나를 흐리게 하는 관계는 부드럽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번 분들 6월 연애운은 참 조심스럽고도 예쁩니다. 이미 매력은 올라와 있고 감춰둔 마음도 있습니다. 연결의 신호도 있고 꺼지지 않은 바람도 있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을 맑게 두면 작은 변화가 들리고 그 변화가 귀한 대화나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리딩의 마지막을 해수가늠 카드가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무너지기보다 사랑을 통해 조금 회복되는 달로 읽힙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번 분들의 진짜 매력은 편안함과 따뜻함에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분 옆에서 숨을 고를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6월에 빛납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 보내주시고 고르신 번호와 지금 가장 궁금한 연애 질문 한 가지 남겨주세요. 이번 분들의 6월 사랑이 급한 불꽃이 아니라 올해 따뜻한 촛불처럼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뒤로 넘어오면 공기가 조금 정화됩니다. 앞에서는 경계와 장막, 문살과 신칼처럼 마음을 지키는 그림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씻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떤 힘으로 보호받을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소금 카드가 먼저 나와요. 소금 카드는 아주 현실적이고 깨끗한 카드입니다. 부정한 것을 털고 찝찝한 것을 씻고 내 공간과 마음을 다시 맑게 만드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 6월 연애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정화입니다. 정화라는 게 거창한 의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연락처를 정리하는 것, 자꾸 들여다보는 사진을 숨기는 것, 나를 흔드는 사람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전부 소금 카드의 흐름입니다. 3번 분들은 마음이 예민해서 작은 흔적 하나에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에는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것부터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전 관계의 잔향이 너무 강하면 새 인연이 와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소금 카드는 깨끗하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에게 마음을 묶어두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담백하게 정리하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 했고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지키겠다.
이렇게요. 3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분노보다 맑음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이상하게 촉도 살아납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잠깐 스쳐갈 사람인지 훨씬 빨리 느껴져요. 그 옆에 향 카드가 나옵니다. 소금 카드가 씻어내는 힘이라면 향 카드는 연결하는 힘입니다. 이 흐름이 참 좋습니다. 먼저 정화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인연과 이어지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 전체를 바꾸죠. 3번 분들의 매력도 6월에는 그렇게 퍼집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꾸미고 억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공기가 바뀌고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향카드는 기도와 마음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3번 분들, 이 시기에는 너무 머리로만 사랑을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확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전부 계산하면 시작이 어려워져요. 나를 지키되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작은 틈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답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든지, 만남 제안을 너무 빨리 거절하지 않는다든지, 평소보다 한 번 더 눈을 맞추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향은 크게 흔들지 않아도 퍼집니다. 3번 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천천히 전해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결실 쪽에 미륵불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참 희망적입니다. 미륵불 카드는 지금 당장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의 가벼운 카드가 아닙니다. 오래 기다린 뒤에 오는 새 시대, 마음의 전환, 다시 살아나는 희망을 말합니다. 연애운에서 미륵불 카드가 나오면 3번 분들이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가 먼저였다면 6월을 지나며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섭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큽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 그걸 느끼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특별한 만남이 없어도 스스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먼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3번 분들이 더 이상 과거의 칼자국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칼 카드가 남긴 자리에 미륵불 카드가 들어오면 아픔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됩니다. 그때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더 잘 지킬 수 있다. 그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더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이해가 생깁니다. 3번 분들, 혹시 지금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6월에는 아주 천천히 보세요. 빨리 결론 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금주를 존중하는지, 내가 장막을 조금 걷었을 때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지, 문살 너머에 나를 기다릴 줄 아는지 보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반대로 급하게 밀고 들어오는 사람, 내 불안은 무시하고 자기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왕 카드가 수호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사천왕 카드는 강한 보호입니다. 부드럽게 감싸는 보호라기보다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막아서는 힘이에요. 3번 분들은 6월에 이상한 인연, 불안정한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상대를 걸러내는 힘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외로움 때문에 알고도 참았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나를 낮추지 않는 흐름입니다. 사천왕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3번 분들이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 너무 겁내지 마세요. 사랑이 다 상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 문이나 열어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6월에는 3번 분들 마음 주변에 단단한 울타리가 세워지고 그 안쪽에는 다시 따뜻한 불씨가 살아납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은 막히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남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6월에는 먼저 내 주변을 정리하세요. 자꾸 마음을 흔드는 연락, 보면서도 힘들어지는 기록 이미 끝났는데 아직 붙들고 있는 흔적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그리고 또 깨끗한 물에 손을 씻듯이 하루 끝에 짧게라도 마음을 씻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어지럽힌 것은 지나가고 내게 맞는 인연만 맑게 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다가온다면 바로 밀어내지 말고 3번 정도만 관찰해 보세요. 말이 같은지 약속을 지키는지
여러분의 속도를 존중하는지 보면 됩니다. 3번 분들 리딩은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서는 마음의 금줄이 강하게 서 있었고 장막과 문살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칼 카드가 보여준 진한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소금 카드가 그 상처에 찝찝한 잔향을 씻어내고 향 카드가 좋은 인연과 이어지는 통로를 다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미륵불 카드가 새로운 희망을, 사천왕 카드가 강한 보호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번 분들의 연애운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닫는 달이 아닙니다. 들어와도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달에 가깝습니다. 이건 아주 큰 차이예요. 마음을 지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사랑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3번 분들, 이제는 상처 때문에 작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귀한 자리이고 그 귀함을 알아보는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야 맞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보내주시고 고르신 번호와 지금 가장 궁금한 연애 질문 한 가지 남겨주세요. 3번 분들의 6월 사랑이 불안으로 닫히기보다 맑은 보호 속에서 다시 숨쉬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쳐놓는 순간 제 손이 조금 반듯해집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대충 넘기는 카드들이 아니에요. 마치 오래 아껴둔 비단을 꺼내서 조용히 접어놓고 그 위에 도장을 올려두는 느낌입니다. 설렘은 있는데 가볍지 않고 마음은 있는데 아무렇게나 흘리고 싶지 않은 분들, 4번 분들 마음이 딱 그렇게 들어옵니다.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궁금한 질문 한 가지는 카드로 무료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걸리는 연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보내주시면 오늘 리딩도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4번 분들 맨 앞에는 비단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곱습니다. 비단은 아무데나 깔지 않죠. 귀한 자리에 깔고 중요한 물건을 감싸고 누군가에게 예를 갖춰 건넬 때 쓰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4번 분들 연하운의 핵심은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보다는 귀하게 다뤄져야 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4번 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더라도 그냥 장난처럼 오가는 호감으로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말 한마디, 약속 하나, 관계 이름 하나가 분명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죠? 상대가 다정하게 굴기는 하는데 정작 관계를 물으면 말끝을 흐리는 순간이요. 같이 있을 때는 연인 같은데 밖에서는 아무 사이 아닌 듯 애매하게 두는 사람. 연락은 오는데 약속은 잡히지 않고 마음은 느껴지는데 확답은 없는 흐름. 4번 분들은 그런 관계 안에서 오래 버티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설레니까 참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데요?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자리인 거죠? 비단 카드는 바로 그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비단 카드는 매력도 강하게 보여줍니다. 4번 분들은 쉽게 드러내지 않아도 품격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고 마음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본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사람, 가볍게 넘기면 아까운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4번 분들 본인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딱딱한가? 내가 너무 확실한 걸 바라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방석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관계에서 자리가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의 옆에 잠깐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을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4번 분들이 지난 흐름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마음은 오가는데 내가 상대의 삶에서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 것. 친구인지, 썸인지, 연인인지, 기다리는 사람인지, 그냥 편한 사람인지 자리가 불분명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방석 카드는 그 애매함을 보여줍니다. 방석이라는 건 누가 앉으라고 내어줘야 앉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 앉을 수는 없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4번 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주고 싶어도 상대가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자꾸 문 밖에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6월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도 되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이미 마음에 사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의 태도에서 자리를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솔로인 분들이라도 새 인연을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안쳐줄 사람인지 먼저 보게 됩니다. 이게 4번 분들 마음을 조금 지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흐려지면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에게 자리를 줄 생각이 없었던 걸까? 이런 질문들이 방석카드 위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4번 분들, 그동안 마음 안에서 혼자 계산하고 혼자 기다리고 혼자 서운해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담담해도 속으로는 여러 번 무너졌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자리에 도장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분명한 카드입니다. 도장 카드는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찍히는 결정입니다. 흐릿하게 흘러가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요구하는 흐름이에요. 4번 분들의 6월 연하운에서 중요한 장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더 이상 느낌은 좋은데 수준으로만 머물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방향을 묻게 되거나 상대의 진짜 태도를 확인하게 되거나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 결론을 찍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도장 카드가 나오면 4번 분들은 가만히 흘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기준이 생깁니다. 나를 좋아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연락만 하고 약속은 미루는 관계는 어렵지. 나는 이제 애매함 속에서 내 마음을 계속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사랑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흐름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상대를 불안하게만 두지 않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4번 분들은 6월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장 카드가 반드시 상대가 확답한다 로만 읽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에게서 실제로 더 분명한 말이나 행동을 받을 수 있어요. 관계를 진지하게 보자는 말, 만나자는 약속,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는 움직임, 혹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상대가 끝까지 애매한 태도를 보여서 4번 분들이 마음속으로 도장을 찍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이것도 결론입니다. 사랑에서 결론은 꼭 붙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 흐린 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결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에 장지 카드가 놓입니다. 장지 카드는 아직 글씨가 쓰이기 전의 종이처럼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고 기록이 있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적힐지 남아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4번 분들 6월에 숨겨진 원인은 아직 관계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비단처럼 귀한 마음이 있고 방석처럼 자리를 원하고 도장처럼 확정을 바라지만 장지카드는 아직 빈 여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끝난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4번 분들, 이 장지카드가 참 현실적인 조언을 줍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대하고 기다리면 종이는 계속 빈 종이로 남습니다. 무언가를 적어야 기록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있다면 대화가 필요하고 궁금한 게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고 불편한 게 있다면 적당한 방식으로 꺼내야 합니다. 물론 상대를 몰아붙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너무 오래 혼자만의 문서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혼자 상상하고 혼자 결론 내리는 관계는 마음을 많이 소모시킵니다. 전반 4장을 한 장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비단 카드가 귀한 마음을 펼치고 방석 카드가 내가 앉을 자리가 있는가를 묻고 도장 카드가 관계의 확인을 요구하고 장지 카드가 아직 적히지 않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4번 분들 6월 연애운은 아주 분명합니다. 애매함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마음의 격에 맞는 자리를 찾는 달입니다. 상대가 있다면 관계를 조금 더 현실로 안치고 싶어지고 솔로라면 그냥 설레는 사람보다 나를 존중하고 책임있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 수 있습니다. 4번 분들은 사랑을 못해서 힘든 분들이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게 보고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힘든 분들이에요. 가벼운 말장난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보고 내일 있는 관계도 잘 맞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면 내 시간, 내 정성, 내 생각까지 같이 주는 편이라서 상대도 그만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너무 무겁게만 가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6월에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뒤로 넘어오면 카드의 결이 더 깊어집니다. 앞에서는 관계의 자리와 확인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4번 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누가 크게 잡아주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발원문 카드가 먼저 들어옵니다. 발원문 카드는 그냥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넘어 내 소원을 말로 세우고 글로 세우는 카드입니다. 6월에는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막연히 좋은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연락 잘하는 사람, 이런 말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애매한 관계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가 좋다. 나는 말만 다정한 사람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좋다. 나는 불안하게 만드는 사랑보다 내 일상을 안정되게 해주는 사랑이 좋다. 이렇게요. 발원문 카드는 바라는 마음을 흩어지게 두지 않고 한 줄로 모으라고 합니다. 4번 분들 마음이 비단처럼 귀하다면 그 비단을 아무데나 덮어둘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건넬지 정해야 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실제 대화의 조언도 줍니다. 상대가 있는 분들은 6월의 마음을 아주 차분히 말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가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어. 나는 가볍게 흐르는 것보다 서로를 조금 더 책임있게 대했으면 해.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따지는 말투가 아니라 내 기준을 알려주는 말투입니다. 4번 분들은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날카롭게 터질 수 있는데 그 전에 부드럽게 말하면 훨씬 좋습니다. 발원문 카드는 정성스럽게 꺼낸 말이 현실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 기도 37 100일 기도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랑보다 시간을 두고 쌓이는 정성을 말합니다. 4번 분들이 원하는 연애는 빠르게 타오르고 빠르게 식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 볼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앉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힘든 날에도 쉽게 도망가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너무 빠른 결론을 재촉하기보다 일정한 태도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37 100일 기도 카드는 반복과 꾸준함입니다. 상대가 하루 다정하고 사라지는지 아니면 작은 약속이라도 계속 지키는지 보세요. 연락이 폭발적으로 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갑자기 불타오르는 고백보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는 태도가 더 믿을 만합니다. 4번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전부 쏟아붓기보다는 일정한 온도로 보여주세요. 따뜻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관심은 주되 내 중심은 잃지 않게요. 이 두 카드가 같이 나오면 4번 분들의 행동 지침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원하는 사랑을 분명히 하고 그 사랑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정성을 쌓는 것,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밀어붙이는 달도 아니에요. 말은 분명하게, 행동은 꾸준하게, 마음은 품위 있게 가는 흐름입니다.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자기 마음을 잘 정돈하면 상대도 그 진지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가볍게 대하던 사람은 오히려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진심이 있는 사람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 쪽에 옥황상제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분위기가 아주 커집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결정, 큰 질서, 중심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연하운에서 이 카드가 결실 자리에 놓이면 흐릿했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됩니다. 애매함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도 6월을 지나면서 4번 분들 마음속에는 큰 기준이 세워져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이 관계를 더 끌고 갈지 멈출지,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은 받아들이지 않을지 분명해집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가볍게 흔들리는 마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너는 어떤 관계 안에서 빛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선택하느냐만 보지 마세요. 나도 이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4번 분들은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주도권이라는 게 상대를 휘두르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왕좌를 남에게 함부로 내주지 않는 힘입니다. 이 카드가 결실로 나오면 어떤 분들은 정말 관계의 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썸이 연애로 넘어가거나 불분명했던 관계가 대화로 정리되거나 상대가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이미 연인이 있는 분들이라면
결혼, 동거, 가족 속의 미래 계획처럼 현실적인 이야기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에게 같은 결론으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격이 맞는 관계만 남는다는 흐름입니다. 사번분들을 흐리게 만드는 관계는 오래 버티기 어려워지고 사번분들을 귀하게 보는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할머니 카드가 수호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대신할머니 카드는 가문과 대운의 판을 짜는 큰 어머니 같은 기운입니다. 연하운에서 대신할머니 카드가 마지막을 잡아주시면 이 사랑이 단순히 감정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고 인생의 큰 흐름과도 닿아 있다고 봅니다. 사번분들이 왜 이렇게 애매한 관계를 힘들어하는지, 왜 분명한 약속을 원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대충 맞춰 사는 사랑보다 내 삶의 모양을 함께 세울 수 있는 관계를 바라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할머니 카드는 사번분들에게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느낌입니다. 귀한 마음을 쌍값에 내놓지 마라.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되 너를 흐리게 하는 사람에게 오래 매이지 마라. 사랑도 인연이지만 내 인생의 중심이 먼저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6월에는 4번분들이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가 애매하게 굴어서 불안하면 그 불안을 숨기고 더 잘해주기보다 차분히 확인하세요. 확인했는데도 계속 흐리다면 그건 4번분들이 더 매달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6월에는 내가 원하는 관계의 기준을 짧게 적어보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원한다. 나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원한다. 나는 서로의 자리를 분명하게 해주는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3문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있는 분들은 감정이 터질 때 말하지 말고 마음이 차분한 날에 한번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따지는 말보다 나는 이런 관계가 편안해 라는 말이 더 잘 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 짧게 정성을 들여보세요. 깨끗한 물 한 잔을 두고 마음속으로 나에게 맞는 인연은 분명한 자리로 오고 애매한 인연은 부드럽게 정리되게 해주세요 하고 발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분들 리딩은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서는 비단 카드가 귀한 마음을 보여줬고 방석 카드가 관계 안에서 내가 앉을 자리를 물었습니다. 도장 카드는 이제 애매함을 넘어 확인과 결정을 요구했고 장지 카드는 아직 써 내려갈 여백이 남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뒤에서는 발언문 카드가 내 바람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기도 37 100일 기도 카드가 꾸준한 태도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황상제 카드가 큰 결론과 기준을 세워주고 대신 할머니 카드가 4번분들의 인생판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6월 4번분들의 연애운은 단순한 설렘의 달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어디에 앉힐 것인가를 정하는 달입니다. 누군가가 4번분들을 귀하게 대한다면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애매하게만 둔다면 4번분들이 더 이상 그 흐림 안에서 마음을 소모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나쁜 흐름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생기면 사람은 오히려 편안해지거든요. 애매함이 가장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6월에는 그 애매함 위에 조용히 도장이 찍히는 느낌입니다. 4번분들 여러분의 마음은 비단처럼 귀합니다. 아무에게나 펼쳐 보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 온다면 너무 오래 접어두기만 하지도 마세요. 귀한 마음은 귀하게 알아보는 사람에게 건네면 됩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보내주시고 고르신 번호와 지금 가장 궁금한 연애 질문 한 가지 남겨주세요. 4번분들의 6월 사랑이 애매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자리와 따뜻한 약속으로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